안녕하세요.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. 네, 여러분은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예,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는 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워렌 버핏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돈을 여러 해 동안 계속 벌다가도 한번 큰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장기적인 수익률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. 돈을 잃지 않으려면은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일단 리스크라는 게 뭘까요? 그냥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위험이란 뜻이잖아요. 위험.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요? 당연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돈을 잃어버리는 게 위험한 거죠. 그러니까 돈을 크게 잃어버릴 확률이 있으면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, 돈을 잃어버려도 매우 적게 잃어버리거나 큰 그런 잃어버릴 확률이 없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리스크라는 단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말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크면은 수익률도 커진다 그런 얘기인데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손실날 가능성이 있는 게 위험인데, 크게 손실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사면은 크게 번다.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네,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?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에 이 시점에서 딱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의 폭이 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쭉 크게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. 반대로 리스크가 작다는 얘기는 수익이 나더라도 이렇게 좀 적게 수익이 나고 적게 손실이 나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폭이 이거 작으면은 리스크가 작다. 그리고 변동폭이 이렇게 크면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큰 변동성, 그러니까 큰 폭의 확률을 가진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일단 먹을 수 있는 최대치가 크다는 얘기지, 가장 최대치가 크다는 얘기지, 무조건 큰 위험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많이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. 대신에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일적으로 오면 크게 잃게 되는 거죠.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했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손실. 하여튼 손실이 가장 커질 수도 있습니다. 로스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,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잘 조절하는 게 투자의 가장 핵심입니다.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도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투자를 잘 하는 거죠.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숫자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A라는 주식은 어떤 경우에는 60%가 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40%가 내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확률은 반반. 그러니까 반반의 확률로 어떤 달은 60% 오르고 어떤 달은 40% 내린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. 그리고 B라는 주식은 어떤 달은 30% 오르고 또 어떤 달은 20%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리스크가 큰 거는 A 주식이죠. A 주식이 리스크가 크죠. 이게 거의 2배로 움직이잖아요. 30% 움직일 때 60% 움직이고 20% 내려갈 때 40% 내려가니까요. A 주식이 리스크가 더 큽니다.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A, B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? 자, 계산기 어플을 켜고요. A 주식에 투자한다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. A 주식에 100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A에 투자했는데 어떤 달은 60%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60%가 오르면 1.6을 곱하면 되겠죠. 1.6을 곱하면 이제 160원이 됐는데 그래서 160원을 다시 또 투자를 했는데
그 다음 달에는 이제 40%가 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얼마를 곱하죠? 0.6을 곱하면 되죠. 40% 하락이니까. 그러면 결과가 96원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 오르고 한 번 내리면 96원이 되는 거죠. 이게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전 재산을 A 주식에 투자해 나가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겠죠. 이번에는 B 주식에 투자한 경우를 보겠습니다. 100원을 투자했을 때 B 주식이 만약에 첫 번째 달에는 30%가 올랐다. 그러면은 100에다가 1.3을 곱하면 되겠죠. 그러면 130원이 됩니다. 130원을 다시 재투자해서 B 주식에 투자해서 이번에는 20%가 내렸다. 그러면 0.8을 곱하면 됩니다. 그러면 104원이 되죠. B 주식은 30% 오르고 20% 내리면 104원이 됩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계속 플러스가 되겠죠. 여기서 또 1.3을 곱하고, 이거 13이 아니고 1.3을 곱하고 다시 또 0.8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자산이 늘어납니다. 반면에 A 주식은 자산이 계속 줄어들겠죠. 그러면 B 주식이 더 좋은 것 같잖아요. 아무래도 변동폭이 적은 게 변동폭이 큰 것보다 좋아 보입니다.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는.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작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진짜로 A라는 주식이 B라는 주식보다 안 좋은 걸까요? 리스크가 큰 주식이 무조건 리스크가 적은 주식보다 안 좋은 걸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몰빵을 한 종목에 한다 치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적은 B 주식이 좋은데 분산 투자를 이용하면 A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있는데 A의 성질을 가진 주식들을 한 10개 정도를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니까 반반의 확률로 60% 오르거나 40% 내리는 주식들이 10가지가 있다. 그 10가지 간의 주식들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. 큰 상관관계를 가진 주식이면 안 되겠죠. 그러면 보통 한 5개는 60% 오르고 5개 정도는 40% 내리는 결과가 나오겠죠. 물론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는 6대4나 4대6이나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더 크긴 한데 하여튼 5대5 정도, 평균적으로 5대5 정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60% 오른 종목이 5개, 40% 내린 종목이 5개. 그러면 평균적으로 10%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. 60% 상승이랑 40% 하락을 평균 내면 10% 상승이 되는 거죠. 반면에 B의 경우에는 B 같은 주식을 10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면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한 5%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. 이거는 30% 상승이랑 20% 하락을 평균 내면은 5%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경우에는 A 주식이 B 주식보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결론은요.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, 리스크는 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.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는 커도 됩니다. 리스크가 작은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큰 종목들,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도 큰, 기대 수익률도 큰 종목들을 조합해도 리스크가 적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크가 적고 기대 수익률도 적은 종목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좀 줄이면서도 기대 수익률은 크게 만드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리고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기대 수익률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죠.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쌀 때 매수를 하면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서 내려갈 확률은 매우 적으면서도 큰 수익률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리스크는 줄이고 기대 수익률은 높이고 또 개별 종목에 있어서도 리스크는 줄이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최고겠죠. 그런데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포트폴리오 분산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.
일단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개별 종목을 안전마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최대한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예,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.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